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네, 한 주의 절반인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주제를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요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게 이제 사진이 여수 야경인데 좋더라고요. 네, 여수 여행 갈 만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거 이렇게 넘어가고 매수 매도는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것도 항상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 약간 들어온 것 같거든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산다.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판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서 수량 늘리기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러다가 물량 털린다. 네, 물량만 털린다. 그래서 뭐 좋은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는 주식을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의 저를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매도는 항상 알아서, 이것도 이제 항상 넣으려고 하거든요. 매도는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막 팔라고 뭐 좀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가 크게 틀릴 수 있겠죠. 팔아야 되는 순간에 제가 이거 팔아야 됩니다 하면 뭐 한 3,000명? 3,000명까지는 안 되려요. 한 1,000명이 뭐 1억씩, 평균 1억씩만 팔아도 시총이 뭐 한 2조 3조 되는 거는 엄청 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뭐 시장의 수급에 대한 왜곡을 뭐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경우라든지 적당히 많이 오른 경우라든지 그냥 느낌적으로 뭔가 쎄하거나 이건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알아서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가 뭐 손실이든 수익 구간이든, 네, 요건 파는 거는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그래서 뭐 사라고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손익비는 뭐 알테오젠 여전히 엄청 싼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시총이 많이 커져가지고 그래도 뭐 2,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어떤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한 적어도 50에서 100%는 오를 것 같은데요. 한 3년 이렇게 보면 뭐 알테오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제 바이오 계에서는 자산주 같은 개념, 뭐 삼바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으니까 또 내년에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 살만한 구간이다. D&D 파마텍은 지금 살만한 구간인가? 뭐 이것도 뭐 한 2, 30%뭐 떨어질 거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면 괜찮을 수 있겠죠. 다가올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펩트론은 뭐 살만한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고점 대비 한 33% 정도 빠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 기준에서는 한 40%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한 10%, 20%뭐 그 정도 빠질 거 감안하고 뭐 사도 되지 않을까. 펩트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르노이도 지금 완전 살만한 구간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지인분이 물어본다면 저는 뭘 사라고 할 것 같냐면 보로노이와 펩트론을 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장기로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뭐 토모큐브, 프로티나는 이거 좀 뺐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이 친구들은 제끼고, 큐리하고 토모는 조정 줄 때마다 꾸준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넘어가고, 보로노이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계좌를 한번 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보로노이가 없어가지고 어제 그 증여를 하고 이제 애들 계좌에 보로노이를 조금씩 사줬습니다. 네.
이게 장기로 가져갔을 때 얼마까지 오르는지 보려고.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 D&D 파마텍이 제가 샀을 때가 요 시점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한 6만원쯤 했을 때 6만원. 메세라가 상장을 할 때였는데 꽤 비싸게 상장이 됐거든요. 아마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은 아실 거예요. 메세라가 생각보다 비싸게 프리미엄을 받아서 네 그렇게 상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D&D 파마텍도 무조건 오를 호재다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죠. 이때 뭐 한 달 사이에 2배가 올랐음에도 이거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 해서 이 구간을 사고 며칠 있다가 뭐 이렇게까지 오르길래 역시 나는 잘 샀어 했는데 거의 한 4개월에 걸쳐서 주구장창 떨어졌죠. 중간중간에 약간 반등은 있었지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저는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뭐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점을 맞출 수는 없어서 그때 이제 막 그걸 사면서 뭐 몇 달 전에 불과 한두 달 전에 그냥 그때 싸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막 하면서 그래도 비싸지만 좋은 주식인 것 같아서 이때 샀는데 이렇게 한 4달 정도 얼마나 떨어졌죠? 한 30%는 떨어졌을 거예요. 마이너스 30%. 그래서 말이 4달에 마이너스 30%지 지금 뭐 한 1, 2주 조정 나오면 뭐 엄청 하소연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계단식으로 4달 떨어지면 이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지금 지나고 보면 기억도 안 나요. 뭐 힘들었었나? 네. 4월에는 이게 그때 뭐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너무한데 뭐 이 생각이 좀 해서 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거 보시면 주식을 되게 못하는 사람 맞죠. 하지만 이렇게 지나서 보면 이 구간에 샀었는데 그쵸? 이 구간 정도이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오른 거지 어쨌든 이렇습니다. 제가 사고 마이너스 30% 물릴 거를 생각을 하고 산다. D&D 파마텍은 올해 되게 많이 올랐네. 참 운이 좋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주식은 아니죠. 네,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펩톤을 한번 볼까요? 뭐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그때 주주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도 제가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죠. 이때 아마 샀던 것 같거든요. 11만원, 12만원. 그래서 이때는 그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제 계약이 나올 것 같다. 뭐 그때 그 알테오젠 사례도 있고 하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거다. 막 그런 약간 테마로 이제 그때 엄청 많은 개미들이 샀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고 거의 이거는 뭐 이게 한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40%를 찍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3, 40%막 이때 계엄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12월에. 그래서 뭐 사자마자 마이너스 30%요. 마이너스 30 몇 프로. 그러고 나서 조금 회복하는가 싶더니 또 계단식으로 거의 4월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내렸죠. 그래서 이때 막 작게도 안 샀어요. 많이 샀어요. 네. 그러고 4개월 정도를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힘든 시간이었겠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때 샀지만 그래도 올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운이 좋았던 거죠. 또 운이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산 저는 참 주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펩트론 어디 샀지? 한 이때쯤 사가지고 물려 있습니다. 네. 물려 있고 뭐 저를 보고 산 사람들은 또 물려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보면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다. 알테오젠 사례도 보면 이게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뭐 다행히 수익을 이때까지 많이 보긴 했지만 그 당시 단기적으로 보면 성적이 다 안 좋아요. 알테오젠도
그때 이제 제가 계약을 보고 한 이때쯤 14만 원, 15만 원 때 샀거든요. 이거는 너무 회사가 좋고 안전한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이때 사고 이때 사고 뭐 이때도 사고 했는데, 또 이때 그 박순재 대표님 그 아내분 사모님 되시는 정혜진 박사님이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뒷날 블록딜을 하면서 이렇게 한 마이너스 30% 하면서 또 물렸죠. 또 물렸는데 그래도 회사는 너무 좋다 해서 막 맛통까지 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샀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근데 또 오르는 거는 이렇게 한순간이었죠. 그래서 뭐 요때 사고 요때 사고 요때 사고, 이게 짧아 보이지만 이것도 한 2.5개월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2.5개월. 네. 그래서 진입 시점이 제가 뭐 큰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긴 한데 다 안 좋아요. 다 기본 한 마이너스 2, 30% 정도는, 뭐 작게는 마이너스 20%, 많게는 30에서 40% 정도 물렸었던 것 같거든요. 뭐 그래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샀더니 큰 수익을 주더라. 네. 뭐 요런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떤가요? 뭐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봤으면 제 주식 되게 별로 잘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실제로 못하는 게 맞고, 뭐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지금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다. 네. 요거를 한번, 요게 이제 요즘 또 저때 시기와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요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보로노이는 제가 언제 샀는지 사실 크게 비중 있게 막 들고 있지는 않았었어 가지고, 뭐 이런 구간에 뭐 샀던 것 같기도 하고, 크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습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무슨 재료나 그런 거에 이렇게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고 이런 거는 좀 없어진 것 같거든요. 보로노이를 보면. 네, 그래서 뭐 조금씩 뭐 미약하게 진화하고 있다. 시간 여행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도 참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에 있어서 좀 교훈을 나눠보고자, 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시드머니가 만약에 1억 원이고 연봉이 이제 내가 만약에 4,500만 원이다. 그러면 월 한 300 조금 넘게 들어올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로 나눠봤는데, 이제 저는 약간 2번 케이스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마다 좀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를 거고,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1번 케이스는 이제 이게 분산 투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또 다른 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세 종목이라고 했는데 한 10종목 10종목을 깔아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분산을 해놨고, 이번 케이스는 이제 한 종목에 몰빵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뭐 작년에 전 알테오젠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는 했었지만 한 세 종목,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 세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 장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뭐 오르는 주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 사실 다 발라 먹으면 엄청 큰 성과를 이뤘을 거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A 종목이 50%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3천만 원이 됐고, B 종목이 3천만 원 넣었는데 100% 수익이 나서 6천만 원이 되고, C 종목은 2천만 원이 넣었는데 다 수익이 날 수는 사실 없잖아요. 뭐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마이너스 25%가 돼가지고 1,5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양호한 성적이긴 한데 1년이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총 더해봤더니 현금 2천만 원을 더 두고, 그러면 이제 토탈 35% 수익이 나가지고 1억 3,500이 됩니다. 1.35억. 이번 케이스는 A 종목 너무나 확신이 있는 종목이에요. 너무나 확신이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저의 작년 알테오진처럼 1억 원을 일단 다 넣었어. 1억 원을 다 넣고 뭐 월급 받으면 더 산다는 생각과 함께 나에게는 마이너스 통장도 땡겨올 수 있다. 혹은 대출, 마통 아니면 대출 1억 원까지 땡겨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풀로 집어넣고 뭐 떨어지면 300만 원씩 월급을 사실 다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넣을 수 있는 걸 300이라 칠게요. 300만 원씩 매달 넣고 6에서 뭐 12개월 나는 넣을 수 있어. 그리고 여차하면 많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1억 원까지 땡겨와서 넣을 수 있다. 이 정도 확신이 있는 종목이면 저는 뭐 이렇게 해서 한 2억을 넣었지만 1.5억을 투자를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30% 수익이 났을 때 1억 4,500이 되고 50% 수익이 났을 때 1억 7,5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보다는 수익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극단적으로 한 종목과 세 종목을 하긴 했는데 요즘은 워낙 오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신 분들 꽤 있을걸요? 한 10 종목에서 15종목을 쫙 깔아놓고 뭐 이제 확 날아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날아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지나고 봤을 때 이게 비중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뭐 모든 종목을 다 깊게 보지는 못하고 깊게 못 보니까 약간 트렌드에 따라서 뭐 몇천만 원씩,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집어 넣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뭐 한 두세 종목의 집중 투자를 약간 레버리지를 써서까지 투자하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이거를 물론 A 케이스를 1번 케이스를 극단적으로 혹은 엄청 상위 레벨로 이제 운용을 잘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100명 정도로 나래비를 세워본다고 했을 때 두세 종목의 집중 투자를 본인이 확실하다고 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던 사람이 적어도 한 1등은 못해도 3에서 5등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다 발라먹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있을 거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 요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막 이런 구간에서 사고 물리지만 결국 꾸준히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샀으면 뭐 알테오젠 한 종목이라고 쳤을 때도 그 막 10종목, 15종목을 쫙 깔아놓고 때로는 물리고 때로는 큰 수익을 본 사람들보다 웬만하면 수익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이 올해 많이 안 올랐다고 쳐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이 한 종목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버는 걸로 꾸준히 산 사람이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약간의 레버리지를 썼었고 그 사람이 수익률이 진짜 100명 중에 한 10등은 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일단 뭐 좀 저의 약간 뭐 그런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는 주식을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저도 사고 엄청 물리거든요. 지금도 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한 것들은 엄청 물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가지고 네, 준비를 해봤고, 메타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번 케이스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면 1번 케이스로 하시고, 2번 케이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죠. 뭐 저는 한 3개에서 5종목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메타인지를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야죠. 네, 투자자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주식 하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오름 테라퓨틱스도 너무 좋은 주식인 것 같고 많이 올랐고, 프로티나도 마찬가지고, 큐리옥스도 마찬가지고, 앱클론도 그렇고, 토모큐브 뭐 기타 등등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크로도 뭐 어느 정도 열심히 보는데, 뭐 이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뭐 이제 각 종목들이 가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저는 진짜 주식 하수라서 캐치하지 못했고 뭐 배우고 있고, 다음에는 조금 그래도 뭐 요런 종목들도 뭐 포인트들이 있으면 잘 해봐야겠다, 네,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오름, 프로티나, 큐리옥스, 앱클론, 토모큐브 너무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종목인 것 같고, 다음에는 저도 이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뭐 집중 투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익을 한번 내보는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각 종목당 주식 수량의 기준은 뭐 그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뭐 메타인지를 잘 하고 정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저는 기준이 이렇거든요. 크게 올라도 아쉽지 않고, 뭐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서 약간 땡큐, 요 정도 수량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항상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이런 밸런스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수량들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고, 그거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수입이죠. 월수입과 본인의 시드머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어떤 값을 제시할 수는 없다. 네, 본인이 몇 종목에 투자를 하고 뭐 어떻게 운용을 할지는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 좋게 자신을 리드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몇 종목에 투자하고 수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 요런 현금 비중은 어떻게 하고 요런 것들일 거고, 뭐 어제도 이제 저희 후배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냥 주식은 그냥 멘탈 관리가 끝인 것 같아요. 뭐 주식 철학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고, 멘탈 관리고 항상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불안해하고 막 심리적으로 동요되고 그러면 수량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항상 정신 승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하면서. 뭐 저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정신 승리, 주식은 정신 승리다. 자, 개별 종목을 한번 볼까요? 간단히만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주알못이라서 30, 뭐 인증을 했잖아요. 31만 원대에서 많이 사서,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 평단이 한 31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물려 있죠. 네, 지금 펩트론이 우리 가게의 가장 큰 비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은 뭐 지금 현재 평가손으로는 물려 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펩트론은 지금 의심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의심과 불신.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런 시각이 있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다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가격이 반영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심의 골만큼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그거는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펩트론 주주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냥 이제 논리적으로 다 방어가 되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만약에 이제 저희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리다면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좌로 벌 받아야죠. 네. 그냥 일시적으로 대량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고, 톡방에서 누가 남겨주신 건데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역대 최고인 것 같거든요. 89만 주. 네. 그래서 옛날에 셀트리온이 이랬나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땡큐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 지금 주가고. 근데 이러다가 진짜 뭐 내일이라도 본계약이 나오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뭐 살짝 기대도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저의 심정은. 자, 그 다음에 D&D 파마텍은 3.8조인데 3.8조 오늘 또 반등을 했네요. 오늘 반등을 했고, 뭐 차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차트적으로는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겠네요. 차트쟁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부자 고양이 님이 D&D 파마텍 요새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IPK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음. 네, RIPK는 뇌 쪽에 쓰는 약이죠. 퍼스트 바이오하고 공동 연구를 한 약이고, 소분자 기반이므로 셔틀이 필요 없다. 셔틀이 필요 없고, 이제 분자가 작아서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높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각종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적응증 확장이 가능하다. 이거는 보로노이하고 비슷한데요. 네, 보로노이도 스몰 몰레큘이죠. 그리고 희소성이 높다. 이 타깃으로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없음. 있었던 회사들도 중단한 상태이다. 네. NLY02가 라이센스 아웃이 곧 나오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용산의 현희님이 텔레그램에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비슷한 내용이고, 다음 세대 CNS 약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뭐 조정을 지금 살짝 보이고 있는데 다골 이벤트들이 아직 많아서, 네, NLY02 라이센스 아웃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DD01 에로는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펩타이드 경구약 임상 1상 결과가 연말 연초에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저도 어제 화이자가 저분자 함물 경구용 약을 꽤 비싼 가격에 사서 좀 놀랬거든요. 왜 샀지? 그러면서 내일 좀 D&D 파마텍 주가 떨어지려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는데, 뭐 화이자는 과거 경구 GLP-1 두 개를 실패한 기업이기 때문에 후보군을 여러 개 확보하는 게 필수다. 네, GPT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도 수긍이 가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퍼왔고, 화이자 입장에서는 표준적 제약사 전략상 절대 한 개로 충분하진 않다. 빅파마는 항상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의 후보 라인업을 가져간다. 네. 한 제품 실패해도 파이프라인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개 후보군을 가져가는 거죠. 메세라가 아니지. 그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과 카밀로스를 두 개 후보군을 가져가는 것처럼, 네, 화이자가 메세라 한 곳에 미래를 올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논조인 것 같아요. 실패 확률을 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요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비만 포트폴리오 리빌딩을 하는 시점이다. 네.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요렇게 이제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임상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리벨서스 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없었으면 약간 불안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낵 기술을 써서
뭐 리벨서스에 이제 상용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이제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잘 될 거라. 이 구간까지 다시 올지는 몰랐는데 참 이래서 주식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적극적으로 사도 되는 구간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알테오젠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고, 뭐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수량을 보호하고 가지고 있고, 뭐 현금이 생기거나 여력이 생기면 더 사야 되는 구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딱 그 마강 광살포 딱 하단이잖아요. 네. 자,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저희 아들들 이제 증여를 해준, 현금을 증여를 해서 사준 보로노이. 시가총액이 이제 4조인데, 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네, 너무 좀 컴포터블한 조정이라고 할까?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습니다. 네, 보로노이는. 근데 어제 막 이렇게 오를 때 조금 아직 조금 더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사기는 했습니다. 이제 친근하죠. 장인 MD, 이거는 그 석사는 아니실 텐데 이건 모르겠네.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이 있고, 뭐 허투 드리븐 고형 종양 환자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제 나오죠. 뭐 중간에 거는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제 VRN10 정밀 타겟팅 브레인 침투 결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지속적인 임상 개발은 과학을 실제 역량으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게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뭐 프리시전 온콜로지 발전에 깊이 헌신하는 이 분야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뭐 또 결과는 좋게 나오겠죠. 네, 내전이 효과 좋을 거고 부작용 적을 거고, 이제 암도 축소시켰을 거고, 뭐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그냥 없는 것 같고, 뭐 결과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세 개가 다 좋잖아요. 지금 07, 10, 11, VRN 다 좋아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좀 궁금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좀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좀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그 솔트록스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질문을 정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뭐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게 진짜 그냥 개인 가외 선생님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끈기가 중요하다. 끈기.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고, 그러면 GPT하고 제미나이는 다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좋은 질문을 좀 책을 많이 읽고 던져야 되는데, 보로노믹스하고 이게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키나제 타깃이고, 뭐 선택성이 있고, 선택성이 있다는 거는 온 타겟이 아니라 오프 타겟에 작용을 안 하고 이제 오프 타겟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TKI의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 쪽, 그러니까 뭐 부정맥 생겨서 뭐 그 심전도가 약간 이상해지는 뭐 그거라든지, 또 뭐 있었지? 신장은 아니었고, 간 수치 올라가는 거, 혹은 마이엘로 서프레션, 그러니까 골수어가 빈혈이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오프 타겟 좀 전형적인 오프 타겟 부작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07, 10, 11 다 없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고, 셋 다 뇌투과도가 엄청 좋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세 개 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진짜 플랫폼으로 신약을 잘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허황될 수 있는 시총, 목표 시총을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신약 설계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갑자기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냥 간단히만 네, 보여드리면 뭐 키나제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다. 그러고 새로운 골격, 그러니까 위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해서 새로운 골격, 치환 패턴을 제안을 하고 키나제 선택성을 예측을 해가지고 BBB 투과도 조직 분포 예측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데하고 좀 차별점이 웹랩 고속 루프가 있어가지고 내부 매드캠 바이올로지 랩에서 합성 인비트로 인비보를 빠르게 돌려서 이게 이제 세포 그리고 이게 동물 실험이겠죠. 세포하고 동물 실험을 빠르게 돌려가지고 예측값과 실제값의 격차를 다시 모델에 피드백을 한다. 그 결과로 회사 말로는 타깃 선정하고 후보 물질 도출까지 1에서 1.5년 수준으로 줄였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뭐 웬랩 고속 루프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AI 뭐 설계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전임상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해보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프로틴하고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비교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AI를 이용해서 보로누이는 실제로 약을 설계를 하고 만들어내서 임상에 들어가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비교를 해줬는데 보로누이는 화학 핵심 영역이 화학이고 프로티나는 조금 더 3차원적인 생물학 뭐 그런 쪽이다. 네. 주특기가 보로노이는 저분자 화합물 설계 및 합성이고 프로티나는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이다. 이게 이제 분자가 훨씬 크고 훨씬 더 복잡하긴 하죠. 근데 저분자 화합물은 설계를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마이크로 뭐 단백질도 되게 마이크로를 되게 잘해야 되긴 하지만 얘는 어디 가서든 쉽게 탁탁 붙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미세 영역의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AI 역할은 이 분자 구조가 뇌를 뚫을까 암세포 효소에 딱 맞게 결합할까 최적의 구조를 찾아내는 생성 예측 AI다.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타겟 단백질과 진짜 붙었나 환자 몸속 단백질끼리 어떻게 반응하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AI다. 그래서 보로노이는 이게 뭐 어느 정도 AI가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찾아봤고 비유를 들자면 열쇠 제작자 네 보로노이는 자물쇠 내부를 AI로 스캔해서 딱 맞는 열쇠를 깎아내는 기술이고 프로티나는 열쇠가 자물쇠에 진짜 들어갔는지 얼마나 꽉 물렸는지 초정밀로 측정하는 기술이다. 뭐 일단 이렇게 좀 본 거를 제가 공유를 해봤고 정확히는 안 되는데 보로노이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네, 이해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보로노이는 미세한 구조에서는 양자역학적으로도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목표는 오늘도 한번 제 입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시각화를 하고 이제 목표를 가져야지 이게 또 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기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성과 있으시면 좋겠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근본의사 김동우 원장님도 그렇고 그 깡토님이 쓰신 책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결국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해야 되고 저도 요즘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터디를 한번 모집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하지는 않고 이제 급여를 드리려고 합니다. 급여를 드리려고 하고 뭐 적게는 200에서 뭐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닌가? 네. 아무튼 뭐 20대 후반, 그냥 막연히 생각한 겁니다.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정도의 이제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 그 서울대나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투자 동아리 뭐 그런 대학생들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투자 경험이 당연히 있고 열심히 하고 뭐 약간 부업식, 본업 있고 부업식으로 투자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좀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요런 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요런 거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만약에 모집을 하면 네,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텔레그램이든 블로그든 본인의 생각과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했던 거 뭐 그런 거를 약간 아카이브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어쨌든 뭐 뭔가를 보고 이렇게 선발을 할 때 뭐를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구상 중이고 좀 열정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목요일 금요일 좋은 일들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